안녕하십니까. GPS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품교육팀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가 정말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태울 거야. 이런 날씨였다면서요. 저는 기미가 생길까봐 안 나갔어요. 독하죠. 네, 그래서 약간 해가 다 지고 나서 이제 좀 장을 보러 나갈까? 이러고서는 어둑어둑할 때 나갔어요. 네, 독합니다. 네, 기미 잡티 생길까봐 요즘에 거의 태양을 피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그래도 어디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요즘 마스크는 생활 백신이죠.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적당하게 주변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자외선으로 비타민 D도 좀 공급받고 이러셨던 주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두 제품의 차이점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일단은 효과는 짱이다. 네, 제보가 많습니다. 이거를 먹으니 몸은 진짜 회복이 되는 거는 느끼겠는데 두 제품을 좀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제보가 많이 접수가 돼서 오늘 로켓 정과 로켓 파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GPS 놓치신 분들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총 1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13번 했어요. 그런데 올라간 그 강의 자료는 왜 12편이냐면 하나가 앙콜 방송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업로드 되어 있는 강의 자료는 총 12편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놓치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 넉넉하게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기다리시면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공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아주 루틴하게 그냥 아는 상식처럼 일반 상식처럼 GPS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올라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치지 않는 에너지, 로켓 파워와 로켓 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딸리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제가 두 제품, 아주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바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모바일로 보면 이 화면들이 어떻게 보이나 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거 모닥불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모바일 핸드폰으로 보신 사장님들은 뭐야 모닥불을 왜 펴놨어 이럴 텐데 이거 모닥불 아니고요.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는 사진이거든요. 큼지막하게 보면 완전히 지금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 화산이 이제 다 폭발해가지고요. 막 용암과 불꽃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화산의 이미지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에너지를 탈탈탈 털어서 다시 한번 충전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방전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로켓 파워와 로켓 정을 등에 업고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 사장님들 몸 안에 다시 한번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그냥 스킵만 하고 넘어갔던 페이지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한 10초만 좀 볼까요? 네. 뭐 화장품이든 건강에 있는 식품이든 간에 과대 광고에 대한 법률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조금 거리를 좁히고 또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보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리고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사업을 하실 때는 이 과대 광고에 주의하시면서 사업하시고 세미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체력에 대해서. 나 진짜 왕년에 진짜 나 끝내줬다. 야, 나는 진짜 쌀 한 가마니는 나 진짜 그 무게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왕년에 진짜 체력이 좋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장님들 어떠세요? 왕년에 진짜 체력 좋으셨습니까? 우리 남자 사장님들? 네,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왕년이 더 좋았죠.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런 말 많이 쓰세요?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에 라떼는 마리아인데요. 그걸 발음을 빨리 하면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해서 라떼 이즈 홀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평상시에 이 얘기 많이 사용하십니까? 야, 왕년에 또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 두 문장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거리를 좁힐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뭐냐? 다 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옛날에는 야 진짜 나 산 있지? 나 날다람쥐였어. 나 수로 올라갔어. 쉬지도 않았어.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어. 나 한 번 올라가면 있잖냐, 야, 종주를 다 하고 내려왔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벼운 덤벨 하나 잡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요즘 체력이 저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더 이상은 나는 소생할 수 없어. 내 몸의 체력은 이제 바닥났어.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체력도 종류가 있대요. 예,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건강 관련 체력은 아주 중요해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체력이고 기술 관련 체력은 스포츠하고 관련된 스킬인 거죠. 그래서 평형성, 그다음에 순발력, 민첩성,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의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기술 관련 체력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강 관련 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건강하다라는 얘기, 야, 너 진짜 건강하다. 너 진짜 체력 좋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숨은 뜻은, 숨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 건강 체력에도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신체 구성, 요거는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도 있대요. 요 5가지의 요소가 잘 맞춰져 있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력은 뭐예요? 예, 근육을 수축할 때 발휘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을 때 필요한 힘이죠. 근지구력은 뭐예요? 그거를 뭐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죠. 그럼 유연성은 왜 필요하나? 내가 뭐 이거 뭐 현대무용가도 아닌데 유연성이 왜 필요하나 봤더니 남자분들이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하죠. 축구 선수라든가 이렇게 남자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유연성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근육이나 인대 부상을 막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BMI 지수, 체지방 지수, 제지방 지수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빠른 동작을 했을 때 숨이 가파른가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폐지구력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건강 체력의 모든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등산입니다. 예, 그래서 등산 많이 하라고 하죠. 근데 등산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분들은 누구예요? 발목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내려올 때 그렇죠? 부상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틱을 이용해서 지팡이 입고 갖고 다니시죠. 예, 스틱 없으면 그날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하게 생긴 나뭇가지 하나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짚으면서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관절만 주의를 하신다면 사실은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 근력, 지구력. 예, 뭐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한 30분 정도 가면은 내가 미쳤지 왜 산을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인해서 내 몸의 BMI 지수라든가 비만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리고 북한산 가보셨죠? 북한산은 막 손짓고 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날다람쥐였어요. 제 별명이. 진짜 저는 왕년애입니다. 왕년애. 지금은 등산을 거의 못 가고 있는데 산 엄청 좋아했어요. 산만 보면 무조건 달려 올라가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젠하고 스패치까지 하면서 겨울산 전 엄청 좋아합니다. 예, 한라산 예, 겨울에 가보셨습니까? 예, 끝내줍니다. 그래서 겨울산도 너무 좋아하고요. 산을 올라가면 그 올라갔던 그 경로로 내려오지 않고 저는 꼭 종주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7시간, 예, 북한산도 다 돌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1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정말 체력이 떨어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오늘도 그렇고 제가 앉아서 강의하지만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엄청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기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강의가 아니라 저는 막 3시간, 5시간 이런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그때 이제 등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건강하고 관련된 체력의 5가지 요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체력 어떻게 해요? 관리를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죠. 근력, 뭐 민첩성 등등등등등등등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 다시 젊음의 몸으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뭐 70대인데도 50대의 몸을 유지하거나 이러실 수는 있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시면 다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볼까요? 이제서 학교 가기 시작을 했죠. 네, 학교 지금 가는 거죠? 제가 학교 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기는 가요. 근데 뭐 가스나 뭐 지금 체육 수업은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실에 있고 우리 작년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가 없었던 작년 때 생각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체육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을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의 몸처럼 체격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키하고 몸무게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체질과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은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더 인기가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들이 어때요?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것만 운동을 시키죠. 야, 이거 점수에 들어가니까 이거 다 하고 다녀야 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체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 있다 보니 청소년들도 키는 컸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됐어. 직장인이 됐어. 그럼 직장을 다니면 좀 여유가 있느냐? 우리 사장님들 여유 있으십니까? 아유, 지금 볼까요? 이게 뭐 지금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11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 직장인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운동 부족 실태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직장인들의 73%가 운동 부족을 하고 있고 운동을 못 하고 있대요. 왜 운동 못 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다음날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 피로 물질들이 너무 많고 더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유 무슨 운동이야 그냥 일찍 자서 다음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내가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고요. 또 과도한 업무, 시간 부족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어떠나 봤더니 그 연구한 그 논문들을 보면 노인분들은 이 대사증후군하고요 연관되는 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거든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근육이 빠져나가죠. 그건 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고 상식이에요. 그럼 심폐지구력은 왜 떨어져 나가냐면 운동을 계속 이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근력과 지구력이 안 되니까 뭔가 심폐지구력은 뭐예요? 운동을 좀 가파르게 해야 숨이 이게 산소가 들어와야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데 근력과 지구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심폐지구력이 뭐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되도록 여러 뭐 안 좋은 공해 물질들을 계속 흡입했겠죠. 그런 데다가 위가 아니 죄송해요. 폐가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팔이 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앞에 달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집니다. 척추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데 근육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폐하고 심장이 이렇게 앞으로 몰리다 보니 심폐지구력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좋을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만성질환 같은 환자들의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옆에 그 허벅지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력하고 지구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말년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느냐면 허벅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세요? 그렇죠. 하체죠.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가 되겠습니다. 허벅지의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되죠. 우리가 먹는 포도당은 근육에 의해서 소모가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허벅지가 어때요? 흐물흐물해지고 탄력이 없고 근육이 없다 보면 혈당 조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가지고 다녀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할 때 줄자를 2개를 이렇게 쭉 뿌립니다. 사장님들 조용히 본인의 허벅지를 한번 둘레를 재어보세요 라고 해서 남성분들은 60, 여자는 58cm 정도가 되지 않으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최대한 허벅지 근육을 높이는 게 나의 말년의 대사 증후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다 읽어보면 아는 거죠. 만성질환, 조기 사망률 이런 것들 낮게 하고 사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대사질환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심혈관 그 다음에 근력이 사망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세상에 근력과 지구력이 나의 사망하고도 나의 그 생명 연장하고도 관련이 될 줄은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 체력을 봐야 된다. 그 건강 체력이 이 5가지가 되어 있어요.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근지구력, 그 다음에 근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 전체적으로 균형이 얼마만큼 잘 발달되어 있느냐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 근력과 지구력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심폐지구력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움직여야 신체의 균형,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체력 중에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근력과 지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체력이고 체력이 좋아지려면 근력과 지구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근력과 지구력, 뭔가 버티는 힘, 한 곳에 모으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빰빠라밤 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19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력은 어머나 세상에 부끄부끄 이러시나요?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 남성분들의 정력은 뭔가요? 그쵸? 근육, 지구력, 그 다음에 혈관 확장. 예,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맑은 피가 순간 몰아야 되고 그 몰려있는 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력으로 계속 끝까지 갖고 가야 우리가 정력이라고, 남성의 정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들도 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역시 혈관 확장이 잘 돼서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다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정력은 결국에는 혈액순환과 근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네, 정력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들 일정한 힘,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한 곳에 마음을 쏟는 힘 이런 것들을 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이 좋으면 어떠냐? 일단 지구력이 향상이 되죠.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4분의 3박자로 몇 시간을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 없듯 피로회복이 개선이 돼서 다시 한번 내 몸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느낌 그 다음에 불면증 완화가 좋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력이 좋으면 요 4가지가 항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력을 챙겨드리는 지치지 않는 로켓 에너지를 만드는 힘 2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끝내주는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로켓정, 하나는 로켓 파워가 되겠습니다. 2 제품은 공통적으로 근력과 지구력, 정력이라고 표현하는 2가지의 체력을 좋게 해주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성분은 옥타코사놀, 그 다음에 비타민 B9, 그 다음에 레드비트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부원료는 조금씩 달라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옥타코사놀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 철새들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오지? 네, GPS를 가지고 있나 봐요. 날개 축지 안 아프나? 여기 어깨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 겨드랑이랑? 수천 킬로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지가 딱 있으면 초지일관 갈 거야. 나는 이 스피드로 가고 말 거야. 몇 월 며칠까지 나는 도착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나 봐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바람의 저항이라든가 우리 그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바람이라든가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기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으로 얘네들 귀 안 막히나? 기르라는 걸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본인의 목적지까지 가는 힘이 뭐냐 봤더니 철새들의 먹이 속에 그 에너지가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타코사놀. 아이고 옳다. 네,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은 소맥과 쌀, 배아, 사탕수수, 뭐 식물, 뭐 밀랍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에너지원으로 체내에서 흡수된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켜. 그 결국에는 뭐냐면 에너지를 얘가 저장시켜가지고요. 조금씩 계속 지구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얘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능성으로 인증을 받은 원료입니다. 어떤 걸로 받았냐? 첫 번째,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됐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동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거뜬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로 물질, 뭐 암모니아라든가 젖산 이런 농도들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가 지구력까지 좋아지면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무 일 없듯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게 바로 옥타코사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얘가 다시 한번 저장시켜 줄 수 있는, 근력을 저장시켜 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기전이 숨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아까 옥타코사놀이 어디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메가라든가 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혈중의 포도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대사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뇌와 신경계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제가 예전 강의 때 포도당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포도당은 뇌의 재료라고 했어요. 뇌의 원료. 뇌가 움직이려면 뇌가 움직이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요즘에 학교 가죠. 공부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걔네들 포도당 있어야 돼요. 그 걔네들한테는 백미를 좀 먹여도 괜찮아요. 먹어야 돼요. 걔네들은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백미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혈당 올라가고 뭐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적당하게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왜? 뇌가 움직이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육 활동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 이때 이제 옥타코사놀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옥타코사놀을 많이 섭취하면 글리코겐 축적량이 30%, 그러니까 에너지로 이렇게 내가 축적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글리코겐이거든요. 그게 30%나 증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조금씩 내가 너의 지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장했다가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소변으로도 배출을 되고 내장기관의 모든 장기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게 너무 많이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방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근육 활동의 에너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력을 저장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력, 버티는 힘, 이 옥타코산하고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앞에서 식약처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여기 또 있네요. 네. 운동 시간이 증가됐다. 네, 운동 시간이 증가됐다. 6주를 먹으니 10.2mg을 먹었네요. 저희가는 7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2배로 드시면 2배로 먹고 6주를 어때요? 6주 동안 드시면 이 운동 시간 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섭취량, 아까 심폐지구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육상 선수한테 4주 동안 섭취를 했더니 좋아졌대요. 얼마를 먹었냐? 6.6.
우리는 7mg. 우리보다 덜 먹었는데도 4주 먹으니 저렇게 심폐지구력이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심폐지구력과 피로감도 좋아졌다는 거. 여기도 6.6. 우리보다 덜 먹었는데 우리 거보다. 그 다음에 혈중에 그런 어떤 그 피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됐다. 40mg을 먹었는데 좀 섭취를 했는데 이런 젖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로물질 이런 것들이 감소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효과 제품이 있다라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품 같아요. 예, 결론으로 나오는 이 효능이 비아그땡, 88땡 이런 것처럼 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그건 거 아시죠? 비아그땡 그것처럼 드셨을 때 나 이거 진짜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옥타코사놀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로켓전과 로켓파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성분은 바로 비타민 B군인데요. 비타민 B는 뭐 건강기능식품 구원료나 메인 원료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기능성 원료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것만 먹었을 때도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다양하게 뭐 액상으로 되어 있든 정제로 되어 있든 간에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드시고 있는 원료 중에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좀 다량으로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와서 또 안전한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소량이라도 꼭 먹어야 되고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밤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여기저기에 건강기능식품 메인이든 부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타민 B군. 피로물질을 제거해준다. 여기에서 그 그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요. 결과물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생성이 되려면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이 그 TCA 사이클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서 효소하고 만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코A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아세틸코A. 근데 이 아세틸코A가 만들어지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 안에 피부루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루부산. 근데 그 피루부산이 얘가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젖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내 몸에서 안 좋은 물질들로 바뀌는데 이때 피루부산이 비타민 B군을 딱 만나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환을 시키면서 화력발전소의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 그래서 여기 비타민 B1을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뇌에 고농도의 피로부산과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얘는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로켓전과 로켓파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거기에서 아세틸코A의 물질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 중에서도 B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1이 들어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비타민 B는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전문성이 있겠죠. B1이 하는 일, B2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서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로켓전과 로켓파워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정신건강 비타민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농도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비타민 B2는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시키고 대사를 하는데 돕는다고 해서 얘의 별명은 헬퍼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로켓전과 로켓파워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비타민 3이에요. 비타민 3. 그래서 세포 속에 맞는 영양소라고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성호르몬하고 관련된 일들을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로켓 정에는 없고 로켓 파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5라고 하는 판토텐산은 항스트레스예요. 아까 정력이 좋아지려면 뭐였어요? 지구력이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야 되며 피로 물질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가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스트레스에 좋은 게 바로 판토텐산. 뒤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로켓 파워에는 판토텐산이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100점 만점이 아니라 180%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라고 해서 호모시스테인 저격수인 것이 로켓 파워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얘는 2000% 들어가 있어요. 2000% 끝내주지 않습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생성을 하면 혈관 내벽에 스크래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해보시면 호모시스테인 지수도 나와 있어요. 재밌죠? 나중에 건강검진한 책자 한번 보시면 호모시스테인 지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 남성의 정력, 여성의 정력, 결국에는 혈관 건강이죠. 특히 남성분들의 정력은 혈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혈관이 확정이 되고 그 안에 깨끗한 피가 순간 몰아서 그게 지구력으로 됐을 때 우리가 정력이 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레드비트. 레드비트 요즘 난리 난 거 아세요? 나 레드비트 원액도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주스에 뭐 레드비트 들어가 있고 하는데 진짜 앞서가는 우리 직후분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부터 이거를 뭐 예전부터 이게 런칭이 되어 있었잖아요. 레드비트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함량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레드비트가 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 무 아시죠? 얘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 그래서 피를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레드비트예요. 그래서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레드비트예요. 우리 바이오칼슘에는 산화질소 쑥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칼슘만 먹더라도 칼슘 흡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혈관까지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레드비트도 역시 산화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탄력을 말랑말랑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레드비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는 사실은 질산염과 L-아르기닌 두 가지 원료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L-아르기닌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화질소가 생긴다. 이 얘기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산염을 먹게 돼도 산화질소가 생겨서 생리작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문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 먼저 오른쪽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그 햄이라든가 또 뭐 있죠? 뭐 이게 가공육에 보면 질산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가공육의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질산염은 식육 제품에서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보존제 역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고기가 적혈 성분과 만나서 질산염의 일부가 아질산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가공육에서 만들어진 질산염에는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성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발암 물질이고요. 우리 레드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이름은 같지만 기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질산염?
아질산염 그거는 발암물질인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건 가공육에서의 이야기고요. 우리 레드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그게 바로 산화질소로 바뀌는 질산염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산염 레드비트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봤더니 우리 양파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질산염이 뭐 퀘르스틴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양파에 16배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45분 만에 체내에 산화질소 수치가 21%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레드비트는 결국엔 뭐다? 예, 산화질소를 좋게 해준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준다. 이처럼 레드비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비트가 혈압에도 좋고 여성의 갱년기도 좋다라고 예, 우리 영상을 보셨죠? 자, 그럼 이제 두 제품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치지 않는 힘, 먼저 로켓트 정입니다. 로켓트 정 보시면 100, 올 100점입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다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100% 함량을 그대로 다 아주 착실하게 넣었다는 거죠. 메인 성분은 일단 옥타코선을 아까 설명드렸던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비트, 비타민C, 아연, 그 다음에 B1, B2, 예, 그 다음에 엽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 레드비트가 우리 여성 갱년기도 좋지만 엽산은 또 우리 여자한테 필요한 또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사장님들도 이거 꼭 로켓트 파워는 남성 제품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포도 농축, 그 다음에 블루베리, L-아르기닌만 먹어도 우리 힘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다 나항과 추출물, 그 다음에 9가지의 아미노산, 타우린 앞에 설명드렸네요. 그 다음에 효소혼합, 네, 앞에 말씀드린 엽산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첨가물은 아무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무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로켓트 정이었고요. 로켓트 파워를 보면 앞에 보여드렸던 로켓트 정보다는 성분들이 굉장히 푸짐해요. 그렇죠? 앞에는 아까 좀 간략해 보였는데 얘는 뭐 여기서부터 막 3줄까지 이렇게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성분은 역시 옥타코사놀, 예, 우리 비아그땡, 88땡 이런 거 먹었을 때처럼 효과를 볼 수 있는 옥타코사놀이 들어가 있고 레드비트, 그 다음에 과라나는 약간의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 제품을 먹으면 정말 눈이 번쩍 떠지실 겁니다. 그래서 과라나 먹게 되면 눈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피로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로 과라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났네요. 그 영국은 참 재밌는 거 연구를 많이 하던데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현대인들이 제일 피곤한 요일이 언제인지를 뭐 조사를 했대요. 별일이야 진짜 뭐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근데 수요일이래요. 수요일 중에서도 몇 시가 제일 피곤하냐 봤더니 오후 3시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로켓 파워는 꼭 수요일 오후 3시에 드셔야 됩니다. 네, 바나나 추출 분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식후에 우리 졸립고 이러시잖아요. 날도 덥고. 예, 그럴 때 딱 드시면 잠도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미노산, 비타민 B12, 그다음에 효모, 타우린, 그리고 당연히 첨가물 이런 것들은 무첨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C, 비타민 B6, 그다음에 아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도대체 얘네 비교가 좀 안 된다 해서 이제부터는 두 제품을 한 번에 비교해드리는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인 원료는 같아요. 옥타코사놀하고 레드비트는 동일합니다. 네, 옥타코사놀은 똑같은 함량이 들어가 있고요. 레드비트는 조금 함량이 달라요. 그럼 뒤에 가서 총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외에 비타민 B를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로켓트 정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얘는 올 100점. 그래서 정말 100%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 있고 로켓 파워는 이름 그대로 파워죠. 그러다 보니 100점을 거의 다 뛰어넘고 판토텐산은 180%, 그 다음에 아까 호모시스테인 저격수,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하는 나쁜 물질을 없애는 거는 2000%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켓 정과 약간
클래스가 다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볼까요? 비타민 B6 2000% 들어가 있는 거는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상승하지 못하도록 얘가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 다음에 판토텐산이 1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 좋아서 어떻게 한다? 피로 물질도 제거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무 일 없듯 이렇게 번쩍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들께서 걱정하시죠? 어머 이거 먹었을 때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볼케이노 같은 효능을 본다라면 이거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로켓트 파워는 원재료, 생산, 품질 관리 이런 모든 공정 과정을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안티도핑 연구소에서 국제 안티도핑 테스트 이거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녀분들 중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뭐 골프하시거나 운동하시거나 자전거 타거나 또는 빨리 걷기를 하거나 이럴 때 로켓 정을 혀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파우더를 타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제품 총정리 보겠습니다. 모두 이 두 제품은 둘 다 근력을 강화시키고 지구력을 증진시키고 피로 물질을 배출시키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원료 옥타코사놀은 다 7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임상에 나와 있는 거는 6.6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거보다 덜 먹었는데도 심폐지구력과 지구력, 피로물질 이런 것들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켓 정은 모든 애들이 다 100점이고요. 얘는 100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타민 B6는 2000%, 판토텐산은 180% 되어 있어서 로켓 정은 그야말로 로켓 힘, 로켓 파워는 거기에다가 화산처럼 폭발시켜줄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레드비트 분말, 아까 산화질소,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레드비트 분말이 로켓 파워에는 750, 로켓 정에는 64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제품 공통적으로는 부영제, 착색료 이런 것들이 무첨가되어 있고 로켓 파워에는 글로벌 안티도핑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로켓 정은 혀 밑에 천천히 녹여서 먹어봤고요. 로켓 파워는 사장님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얘는 진짜 정력수야. 보랏빛 정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력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00ml가 아니고요. 한 330짜리에다가 한 포를 넣었더니 색깔이 좀 진해 보였어요. 근데 500ml에다가 이거 한 포를 넣으면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색깔보다는 좀 흐리게 될 텐데 한 2포 정도 타서요. 냉장고에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살짝 얼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은 우리 로켓 파워와 로켓 정으로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로켓 파워, 로켓 정을 우리 남자 사장님들께서 남성분들은 N 솔루션, 우리 여성분들은 W 솔루션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 아세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늦둥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물질이 제거되다 보니까 늦둥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늦둥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요. 혈기 왕성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로켓 파워와 로켓 정 지금부터 더욱더 챙기셔가지고요. 올여름 거뜬하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준비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다음 주는 우리 광노화 연로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노화 연로화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직급 제품 중에서는 어떤 솔루션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로켓 정과 로켓 파워로 지치지 않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구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are 직구퍼! 수고하셨습니다.